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2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포토샵의 환경 설정 및 기본 사용법에 대한 강의는 따로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GTQ 포토샵 기본 강의가 필요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확인 한번 해주세요. 저는 문제풀이 바로 가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의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번호 1번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400에 500짜리 숫자 맞춰놨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만들어줄게요.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입니다. 개체들을 배치할 때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지 가이드란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때는 눈금자가 필요한데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키게 되면 눈금자가 생성이 되는 거 보이시죠? 저는 화면에 꽉 채우라고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좀 키우도록 할게요. 소스를 2급의 1번 불러와서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파일을 불러오실 적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미지들 들어 있습니다. 2급의 1번 열기라고 해서 이렇게 창 따로 띄워놓고 원하는 부분을 크기 맞춰서 데려오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 종이보단 좀 커 보이죠? 우리 거는 폭이 400인데 여기는 800까지 되어 있군요. 400이라고 값을 바꿔보니 우리가 마련한 종이 500보다 작습니다. 높이 값을 500이라고 맞췄더니 폭이 좀 남네요. 남는 건 잘려서 안 보일 테니까 상관없지만 모자라는 건 크기를 조절하면서 픽셀이 깨질 수 있으니까 모자라지 않게 한쪽만 맞춰서 갖고 올게요. 오케이 하시게 되면 크기가 줄어든 거 보이시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실 수 있을 거고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레이어의 이름은 헷갈리지 않도록 바꿔주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맞춰주시면 좋겠죠. 여기에서 노란색의 주사위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필요한 부분만 요만큼이라고 선택하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려고 브러쉬를 크기 보아하니 너무 작다 싶으시면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셔서 커져라 작아져라 라고 조절 가능합니다. 위쪽에 옵션 보시면서 범위를 더할 건지 뺄 건지 조절하시면 되겠죠. 필요한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복사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복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따로 만들어진 레이어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해주는 프리 트랜스폼 보입니다. 이것도 단축키가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컨트롤 T라고 외워주시면 자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절점이 생기게 되면 점에다 정확히 갖다 대셔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점 주변에다가 갖다 대시면 이렇게 커서가 꼬부라지는 모양 보이시죠? 그때 드래그 하시면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하나 더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쉐입 툴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세요 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자 도구 주변에 보시게 되면 쉐이프 도구가 있을 거예요.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사각형, 동그라미, 커스텀 쉐입까지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커스텀 쉐입 눌러서 저희가 원하는 모양 찾아서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위쪽에는 옵션을 보세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빌 색깔을 채울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는 상태에서 쉐이프 모양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버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요 쉐입을 눌렀을 때 바로 모든 모양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될 텐데 저처럼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면 예전에 사용했던 쉐이프,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것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쉐이프를 찾아주세요.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이 열리면서 가장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면 3줄이가 있을 거예요. 옵션을 보여다오 라고 눌러주실게요. 레거시 쉐입이라고 보입니다. 그 친구를 눌러주시게 되면 숨어있던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레거시 쉐입을 열어주시면 올 레거시라고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시험 내내 쓸 거니까 미리미리 창을 좀 열어놓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달팽이를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달팽이 모양을 찾았고요. 나와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십자가로 쫓아다닙니다. 클릭해서 모양을 만드시면 될 텐데 찌그러지면 안 예쁘니까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비율로 만들어질 거예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패널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달팽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일 거고요. 문제에서 달팽이의 모양은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썸네일 미리 보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맞춰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 달팽이의 모양은 F4개의 99라고 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쌍둥이 글자는 하나씩 모아서 축약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F4개는 2개로 FF99라고 하는 건 9 하나만 쓸게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노란색 채워지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외부 광선을 주세요 라고 아우터 글로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레이어 스타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FX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우터 글로우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값들 밝기라든지 거리값, 크기 이런 친구들은 기본값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너무 안 보인다 싶으시면 슬라이드 조절하셔서 잘 보이도록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터무니없는 숫자로 모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리셋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모양이 좀 보일 거예요. 아우터 글로우 눌렀을 때 빛이 쫙 퍼져나오는 느낌 보이시죠? 오케이. 화살표 모양도 찾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 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는 순간 비율이 이렇게 정비율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마우스 먼저 놓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을 거예요.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쌓입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화살표에 대해서는 색깔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이기 때문이죠. 하나를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하나가 더 복사가 됐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쿵 찍게 되면 버전에 따라서 글자 모양이 이렇게 로엠 입섬이라고 미리 보는 형태가 보일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라면 바로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물론 글씨가 보이는 상태에서도 타이핑을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 글자의 크기가 17이라고 기본값 잡혀 있습니다. 글자를 쓴 다음에 나중에 지시하는 크기로 바꿔주면 되겠죠. 일단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이리얼의 볼드에 55라고 값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뜰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문제에서는 물감의 색깔을 두 개만 주고 있는데 저희는 쓸데없이 세 개씩이나 있네요. 이 친구는 창 밖으로 끌어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점들은 색깔이 아니라 채워주는 농도, 오퍼시티를 얘기해요. 불투명도는 지금 언급이 없으니까요. 아래쪽에 있는 색깔값만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3300 33 303
문제의 결과물을 보시고 그라디언트의 방향 확인을 해주세요. 아래쪽이 짙은 색깔, 위쪽이 옅은 색깔인데 우리는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각도가 다를 때는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시계바늘처럼 뾰족한 아이 드래그해서 방향 맞춰주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선도 주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스트로크 사이즈 3이고 색깔은 흰색입니다 라고 해서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포지션이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로 되어 있으면 글자를 안에서 파먹은 것처럼 보여요. 글씨가 쪼그라들죠. 그래서 요거 아웃사이드 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하시고 나와주세요. 파일을 저장할 때에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커다랗게 400에 500짜리는 JPG, 조그맣게 줄여서 40에 50짜리는 PSD, 기본값은 PSD이기 때문에 일단 JPG로 먼저 저장을 할 거예요. 파일, 세이브. 경로는 GTQ라고 하는 폴더.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입력을 해주고 들어왔습니다. 파일의 형식 기본값 PSD로 되어 있는 거 JPG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JPG가 바로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래쪽에 Save Copy라고 하는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JPG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따로 뜰 겁니다. OK 단추 누르게 되면 커다란 JPEG은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의 크기를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여주면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듭니다.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지요.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이번엔 작게 줄인 걸 PSD로 저장할 거니까 막습니다. 저장. 첫 번째 문제를 끝냈어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New. 단위와 크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새로 만들 거고요. 눈금자가 꺼져 있다면 단축키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눈금자 바로 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옵니다. 액자를 먼저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죠.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소스 불러올 거예요.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해놨고요. 이럴 때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 소스를 불러오실 수도 있어요. 이미지 가셔서 2급의 2번 열기. 사이즈를 한쪽만 맞춰 올까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모자라죠?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남습니다. 남는 건 데리고 오면 가려서 안 보일 테니까요. 이렇게 맞춰서 가져왔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2급의 2번입니다. 라고 수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하나를 더 복사해서 액자로 써먹을 아이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누르면 레이어를 복사하실 수 있고요. 그 아이는 이름을 헷갈리지 않도록 액자라고 바꿔놓도록 하죠. 액자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보시면 필터, 모자이크 타일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이나 혹시 네 번째 줄에는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위치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필터 갤러리에서 모양들을 보시고 찾으셔도 되겠지만 이름으로 찾을 때는 리스트에서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모자이크 타일 M로 시작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요만큼을 구멍을 뚫어서 보여야 액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 50 정도 벽에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50 정도의 위치에다가 그리고 350 정도의 위치에다가 놓을게요. 위아래도 같은 방식으로 눈금자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하셔서 선을 이렇게 가이드라인 뽑아주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에디트 환경 설정의 제일 끝자락 프리퍼런스에서 가이드라인의 색깔을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대비되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훨씬 잘 보이겠죠?
네모나게 선택하겠습니다. 렉탱글러 맞기.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가이드 뽑아 놓은 곳 위치 맞춰서 선택을 하시되 결과물 보시게 되면 모서리가 살짝 둥글어요. 선택한 거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셀렉트 메뉴 선택하셔서 중간에 모디파이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스무스하게요 라고 하면 얼마나 둥글게 깎아드릴까요? 라는 얘기, 레디어스 값이 나오죠. 5에서 10 사이의 값 아무거나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하시게 되면 모서리가 살짝 꿍 다듬어진 거 보일 거고요. 그만큼을 지우면 밑에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겠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혹시 이 친구를 지웠는데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지워지는 분들은 패더 값이 0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짝거리는 요 테두리를 따라서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액자의 입장에선 여기가 안쪽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테두리를 줄 수 있게 에디트 메뉴 클릭할 거고요. 스트로크 선을 그릴 겁니다. 두께값 5 그리고 색깔값 맞춰주시면 됩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해서 드랍 섀도우도 좋네요. 레이어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FX 가셔서 드랍 섀도우 적용을 해줄게요.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으니까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를 할 거고요. 액자가 끝났으면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2급의 3번 퀵 셀렉션 문질문질 하셔서 원하는 범위 컨트롤 T 누르면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 단추 보이시죠? 2급의 3번에서는 보라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요 빨강색의 풍선 요 친구를 보라색 계열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범위를 잘 잡을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해서 범위를 잡을 거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휴라고 하는 게 색깔 값이죠. 조절 단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색이 되는 순간을 찾아주세요.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D. 레이어의 스타일도 좋군요. 이너 섀도우. 레이어 패널에 있는 FX 이너 섀도우 그림자 주도록 할게요. 2급의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브러쉬의 크기 너무 크거나 작을 때는 열려라,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하시고요. 빙그르르 돌리는 게 아니라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고 싶을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게 되면 좌우로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줄 수 있어요. 레이어의 스타일, 글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그리고 스타일들 다 맞춰주면 되겠죠. 글꼴은 타임 뉴 로만. 글자에 스트로크 주실 때에 꼭 포지션 아웃사이드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들 다 넣어줬는데 이렇게 꾸깃하게 구겨주는 거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고요. 글자 도구를 들고 계시면 글자에 대한 옵션 보입니다. 글꼴, 크기, 배치, 색깔 뿐만 아니라 웹텍스트라고 하는 구겨주는 기능 현재는 스타일이 none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깃발 모양의 플래그 찾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방향이나 구부러짐의 정도를 수정하실 수 있어요.
작업이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복잡하니까 지워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가이드를 지우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진 않지만 깔끔하게 정리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겠네요.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죠. 지금 커다란 상태니까 JPEG으로 저장할 겁니다. 파일에 Save.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아래쪽에 포맷이 JPEG인지 아래쪽에 포맷을 JPEG 찾아주시면 됩니다. JPEG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Save a Copy라고 하는 옵션 눌러서 JPEG을 찾아주셔야 해요.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줄어든 거 확인하셨으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PSD로 저장이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하죠.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세요. 폭을 600, 하이트 높이는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크레이트, 눈금자가 보일 수 있게 컨트롤 R, 배경의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짤게요. 포어그라운드 콩 찍으셔서 FFC 그 색깔로 가득 채워줄게요. 에디트 메뉴 가시게 되면 채워줄란다. 필 보입니다.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소스를 불러올까요? 2급의 5번. 소스를 불러오실 때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불러오셔도 되지만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플레이스라고 해서 직접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플레이스로 한번 데리고 와 볼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2급의 5번을 바로 불러올 수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플레이스 엔터 치셔서 일단 데리고 온 거 확인했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스마트 가이드로 보호장치가 걸린 상태로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방향을 뒤집기 위한 플립 호리젠털 다 똑같이 쓰실 수 있고요. 필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라이저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 보이시죠? 텍스처 그룹 제일 끝자락에 텍스처 라이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스로 데리고 온 아이들은 스마트 오브젝트로 인식이 돼서 필터를 줬을 때 따로 필터가 레이어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마스크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네모에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를 뿅 하고 씌우면 하얀색 도화지가 생긴 거 보이시죠? 문제 보시게 되면 레이어 마스크로 세로 방향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마스크는 가려져서 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현재는 하얀색의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이고 있는데요. 안 보이게 가려주려면 검은색 마스크를 써야 돼요. 부드럽게 가려줄 거니까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 꼬집꼬집하고 선택된 거 보이시죠? 그때 부드럽게 가려주겠다라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어 있는 기본 그라디언트 색깔이 보일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색이 보인다면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흰색과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검정색으로 가릴 것. 아래쪽에 손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흰색으로 보일 것. 자, 검정색부터 저는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위에서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할게요.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2급의 6번. 퀵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실 적에 브러쉬의 크기가 눈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일 텐데요. 브러쉬의 크기를 키우시려면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키우거나 줄일 수 있었죠. 커져라 했는데도 계속 보이지가 않는다면 캡슐화 키가 켜져 있는 경우일 거예요. 캡슐화 키를 꺼주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2급의 6번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효과요.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고 있고요. 필 색깔이 들어 있고요. 선은 없습니다.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모양 만드실 때 찌그러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그려질 거고요. 만들어진 레이어에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을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맞춰주시면 되겠죠? 쉐입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높은 음자리표 찾겠습니다.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정비율로 그려질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죠.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세요. 글씨들을 얹도록 하죠. 여기다가 쓸 거예요. 클릭. 글자의 색깔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색깔을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에 스트로크 주실 때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글자가 꼬깃하게 꾸겨져 있는 건 웹 텍스트 적용을 꼭 하셔야 해요. 제작이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JPG, 10분의 1로 줄여서 PSD,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맷, JPG 확인하시고요. JPG 없으신 분들은 세이버 카피라고 하는 옵션 보이면 그걸 눌러서 꼭 JPEG으로 저장하셔야 하고요. 10분의 1로 사이즈를 줄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역시 600에 400이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뉴.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9번. 파일에서 플레이스로 불러오셔도 되고요. 파일을 오픈으로 불러오셔도 됩니다. 이미지의 방향이 반대일 때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하게 되면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크기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창문을 좀 키우셔서 크기를 바꿔주세요.
필터 메뉴 주도록 할까요? 필터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리스트에서 페인트 더프를 찾겠습니다. 2급의 10번. 소스를 따로 불러와 볼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0번 열기.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2급의 10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흐물떡거리는 도형에 가려서 보이죠. 이 친구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의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2급의 10번 바꿔 놓을 거고요. 크기 적당히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할 거고요. 방향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즌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는 일단 배치를 했고요. 도형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위쪽에서 쉐이프 만들면서 하고 있죠. 색깔 채워져 있고 선은 없습니다. 쉐입을 찾아주세요.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리고요. 잘리우는 이미지는 그 위에 얹어줘야 됩니다. 2급의 10번 이미지가 잘라질 거죠? 이 위에다가 얹어주도록 할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한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라져라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도형만큼만 잘라지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 배치하면 되겠죠. 도형에 대해서 지시사항 나와 있는 거 맞춰주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 도형은 스트로크 선을 그려줘야 되는군요. 2급의 10번에 대해서는 필터를 주세요. 필름 그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2급의 10번 레이어 잘 선택하셔서 필터 메뉴 가시고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필름 그레인을 찾겠습니다.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때는 직접 올가미 도구 이용해서 추가를 시켜주세요. 이급의 13번의 경우에는 오퍼시티 불투명도 지정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값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70%라고 맞춰주도록 할게요. 쉐입들을 얹어볼까요? 커스텀 쉐입. 나머지 글씨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고 색깔도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어떤 친구가 큰지 작은지 색깔은 어떤지 잘 맞춰서 적용을 해주세요.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순서는 달라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JPEG 파일을 세이브할 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을 JPEG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되겠죠.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이 PSD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2024년 2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반복해서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